안녕하세요. 예,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5월, 6월은 선생님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하는 선택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객관식 문제죠. 객관식 문제, 기출문제 풀이, 기출문제 분석 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업하기 전에요, 선생님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저희가 다루는 문제들은 영역별이 아니라 연도별입니다. 그런 질문 많이 하셨어요. 왜 영역으로 안 하고 연도별로 하세요? 라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시험장에서 우리가 임용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장에서 만나는 시험지들은요, 영역으로 구성 안 돼 있어요. 다 연도로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영역별로 구성하게 되면요, 이미 인출 단서가 먼저 노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답안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시험 장면에서 보는 시험지는요, 그렇게 하나의 영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영역, 여러 개념들이 한 문제 안에 녹아 있어요. 그럼 그 문제 안에서 해당하는 인출 단서를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처음부터 그렇게 연습하려면 연도별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연도별로 저희는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할 거고요. 그리고, 자, 유아특수랑 초등특수 문제는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가 선택형, 객관식이에요. 그리고 중등은요, 추시가 한 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추가 시험이 한 번 있어갖고, 2013년까지 객관식 선택형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특은 2009년부터 2012년, 초특도 2009년부터 2012년, 중특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객관식 문제를 다 다룰 거예요. 자, 그리고요, 하나 좀 미리 유아 선생님이랑 초등생님한테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뭐냐면, 교직 논술은 다루지 못해요. 교직 논술은 다루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중등 선생님도 마찬가지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3년 요 시절에 나온 논술 문제 못 다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500자 쓰시오라고 대부분 문제들이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500자 쓰는 문제는요, 정확한 답이 있지만 유사 답안들도 많고요. 답안 자체가 열린 답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문제 유형으로 맞춰서 좀 변형을 시켜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어떻게든 변형을 시켜도 답안이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들한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뒤로 밀어놨습니다. 밀어놓고요. 저희가 일단 5월, 6월 8주거든요. 8주에서 시간이 만약에 여력이 되면요, 한 주든 혹은 뭐 반일 정도든 여력이 되면 교직 논술은 제가 어렵고요. 교직 논술을 변형해서, 아무리 교직 논술은 변형해서 하더라도요, 답안이 딱 정해지지가 않아요.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밀어놓고요. 논술 관련된 문제 중에서 그래도 핵심 개념이라고 표현하고 딱 그거 아니면 답을 쓸 수 없는, 그리고 그것만이 답인 문제를 추려서 한번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하고 여러 개 남으면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여러 개 안 되면 제가 자료라도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선생님들 수강생 자료방에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9년부터 13년까지의 논술 문제는요, 선생님들 한번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답이 이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써도 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일단은 밀어놓는 게 나아요.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도 좀 밀어놓고 선택형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서답형으로 선생님들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개념 정리가 딱딱딱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일단은 수업 강좌 진행 순서는요, 유아특수 문제를 먼저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초등특수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중등특수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유아특수와 초등특수는요, 한 12문제에서 많게는 15문제들이 겹쳐요. 그죠? 겹쳐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풀 거냐? 유아에서 풀 거예요. 그냥 쭉 이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등 이제 2009년도 유아 풀고 나서 초등 문제 넘어갈 때, 선생님 왜 1번부터 안 해요? 왜 12번, 13번부터 15번부터 해요? 문제가 겹치니까. 그래서 뺐다고요. 이해하셨죠? 그죠? 겹치는 문제 다시 다룰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중등은요? 다 다뤄야 돼요. 겹치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진짜 거기는 빡시게 다뤄야 돼요.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이거를 유아, 초등, 중등 따로 나눈 게 아니라 유아 선생님, 초등 선생님, 중등 선생님 다 같이 들어요. 다 같이 듣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중등을 예를 들게요. 중등의 전환교육. 그죠? 되게 중요해요. 중등한테는. 근데 초등 선생님한테는 비중이 낮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비중이 낮아요. 유아 선생님 비중 낮아요. 그죠? 그렇고 또 유아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또 있어요. 유아 특수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뭐 가족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유아 특수 고유의 문제는요, 제가 해설은 달았어요. 그리고 수업을 할 때 좀 깊게 안 들어가고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유아 특수 문제입니다. 저희 초등 선생님이랑 중등 선생님 잠깐만 좀 숨 고르게 하십시오. 유아 선생님들 요 문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뒤에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는 선생님 깔끔하게 넣어놨어요. 누가 가도 다 풀 수 있게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요. 중등 선생님들한테 만약에 전환교육 같은 문제를 유아 선생님들처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건 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개념의 깊이가 기분 나쁘게 들지 마세요. 개념의 깊이가요. 그리고 넓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그래서 중등 선생님들 관련된 전환교육 문제는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깊이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유아 선생님이랑 초등 선생님들은 잠깐만 숨 고르기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칭 한번 하시면서 좀 그 문제만 스킵하고 다음 문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 분 선생님들이 같이 듣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요, 교육과정 문제 한번 다시, 교육과정 문제 언급해 드릴게요. 지금은 우리가 쓰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에요. 그죠? 근데 2009년부터 나오는 문제들 보면 2008년 교육과정 혹은 2011년 교육과정도 언급이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 문제를 버릴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큰 맥락이나 뼈대는 유사해요. 2009년이든 2011년이든 2015든 교육과정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은 유사하다고요. 그래서 변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2011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국어과에서 교수학습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국어과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라고 변형을 시켰어요, 지금으로. 그러니까 그 옆에다 제가 변형한 문제를 같이 달아놨으니까요. 버리지 마시고요. 옛날 문제 풀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옛날 문제 풀어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 옛날 문제가 변형된 형태로 지금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된 문제 형태로 제가 만들어서 드렸으니 그거를 한 번씩은 꼭 보세요.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 교육과정 문제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까? 아니요. 교육과정 문제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설명서 보시고 해설 다루는 거 보시면 무슨 말이구나 끄떡끄떡 할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교육과정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유아 선생님은 누리과정 하셔야 되니까 그죠? 다르죠? 그리고 초등선생님들은 일반 교육과정 하시면서 특수교육과정 이미 1월달, 2월달부터 밀고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초등선생님들한테 교육과정 제 거 들으십시오, 제 강의 들으십시오라는 말을 못해요. 이미 하셨으니까. 그건 나도 했던 거 그대로 가시고요. 중등 선생님들은요, 만약에 교육과정이 너무 딸린다, 잘 안 보인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제 강의 4월 달에 교육과정 한 거를 그냥 들으세요. 총론만이라도 꼼꼼하게 들으세요. 그러고 나서 변형된 문제들을 다시 접하면 선생님들 좀 이해가 갈 겁니다. 그리고 법이요. 법도
자, 유아특수 선생님이 관련된 법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초중 다 관련된 법이 있어요. 그래서 법도 선생님 굳이 깊게 설명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없지 법조항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법 문제는 해설에 같이 달아놨어요. 해설에 선생님들이 좀 보기 편하게 좀 뭐랄까 정리하기 쉽게 그렇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해놨어요.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리고 유아 선생님들에 해당되는 법은 또 그 문제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갖다가 또 옆에다 해설해서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유아 선생님들도 우리는 왜 소외돼요? 왜 자꾸 우리는 밀어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섭섭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도 섭섭해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옆에다 달아놨으니까요. 자, 이거는 유아 선생님들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뒤에 해설이라든지 옆에 달려있는 걸 보시고 선생님들 공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깊게 못하고 짧게 넘어갈 거예요. 법도요, 선생님. 전체적으로 법 문제는, 특수교육법 문제는 깊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깊이 다룰 수가 없어요. 그만한 그 깊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와 해설을 보시고 선생님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들한테 제가 2가지 자료가 나갔죠. 하나는 오른쪽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한쪽 종이에요. 종이 페이퍼에. 왼쪽이죠. 왼쪽에는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는 빈칸이에요. 뭐 개념 정리, 영역, 특공 이렇게 돼 있어요. 특공은 특수교육의 공식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명칭인데요. 인출단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제를 푸는데 이 인출단서, 이 용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 교수님들이 문제를 낼 때요, 어렵게 낸다 그러면 인출단서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인출단서 하나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겨놓는 인출단서가 어떤 거냐는 거죠. 다른 개념, 그러니까 다른 용어를 다 지우더라도 이 용어만이 있어야지 꼭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될 거잖아요. 그거를 마치 공식처럼 엮을 거라고요. 그래서 특수교육 공식이라고 했고요. 특수교육 공식은 선생님 인출단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왼쪽에 문제를 보시면서 오른쪽 여백에다가 문제를 들으시면서 정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그 오른쪽 여백에다가 선생님들이 공부하신 내용을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셔도 되고요. 자요, 지금 상황에서 서머리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특수교육 전공이죠. 전공의 모든 장애인에게 서머리를 해놓으신 분들은 있으시겠죠, 그죠? 근데 대다수는 그게 아닐 거예요.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전략이 어떻게 가야 되냐? 일단 서머리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마인드맵으로 정리하신 분들 계시긴 할 거예요. 근데 대다수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와서 마인드맵을 정리한다? 좀 무리수가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차라리 거꾸로 가자예요. 지금 전략은 거꾸로 가자. 어떻게? 문제를 제가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설명하면서요, 그 해당되는 개념이요, 그걸 주제라고 표현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첫 번째 문제가 팩스예요. 팩스라는 주제를 하나 딱 설정해 놓고 팩스에 대해서 다 훑어요. 제가 다 훑어드릴 거예요. 다 훑어드리면 그걸 바탕으로요, 그 이후에 나오는 팩스 문제들은 우리가 선생님들이 정리한 주제, 팩스라는 주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특수교육 공식이라는 형태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년도에 나온 팩스 문제도 해결하는 거고요. 11년도, 그 다음부터 쭉 최근에 이번에까지 나왔던 팩스 문제가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별도로 따로 팩스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이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요, 정리하면요, 지금 왼쪽에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 여백이에요. 여백에다가 선생님이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이게 모이면 서머리 공책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초반에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초반에 개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그 개념들을 하나의 주제 형태로 팩스냐, 중심축이냐, 중심축 반응 훈련이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은 따로 중심축 반응 훈련 공부할 필요 없고요. 팩스 공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예. 그리고 카페 게시판에는 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자료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 자료방에는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문제들, 그러니까 예민한 문제들이죠. 그걸 올려놨어요. 자, 거기서는 한글 자료로 올려놓기도 하고 PDF로 올려놓기도 해요. 선생님들 얼마든지 다운받으셔도 돼요. 근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적으로 자료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는 하지 않아요. 자료는 어차피 그 자료 어디 가도 따 있을 거예요. 누군가도 보고 있을 거고요. 하지만요, 그 자료에 해설이 달려 있다면 제가 거기다가 해설을 달아놓고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이런 관점으로 분류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꼭 보십시오라고는 설명에 달려있는 자료라면요, 선생님들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에서 공유를 한다는 거는 조금은 선생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괜찮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같이 보면 좋은데, 하지만 제 수업을 듣고 제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합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바라본다면요, 자료 공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괜찮지만 선생님이 타인에게 그걸 줌으로 해서 그 친구는 합격을 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그 친구는 합격하고 내가 떨어진다면, 그죠?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요, 선생님들 모두 다 심성이 착해요. 특수교육 하시는 선생님들요, 되게 착해요. 이상하게만큼 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볼 때만큼은 딱 요만큼만요. 딱 요만큼만 좀 이기적으로 구셔도 돼요. 이기적으로 사셔도 돼요. 딱 요만큼만. 그렇다고 선생님들 심성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심성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합격할 때까지만큼만요. 올해 한 해만큼은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자료는 선생님들만 보시고요. 선생님들만 좀 공부를 해 주십시오. 제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 전부 다 합격시키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주려면 이렇게라도 좀 제가 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리 앞에서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자, 그럼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수업에 관련돼서요, 선생님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잠깐만 한숨 돌리고요. 마스크 쓰고 했더니 숨이 차서 한숨 돌리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